부산의 다양한 주거 형태, 특히 집합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홍콩 느낌도 나죠. 41년 준공입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한국 최초의 시형 아파트인 영주 시형 아파트. 영주동 현지에 도착한 철거반은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높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똥물을 넣은 분뇨탄과 연탄재 집어던지며 아우성치는데 전쟁터라 한들 이보다 처절할까 싶었다. 저는 부산 하면은 상가 옥상에 있었던 마을, 옥상마을이 떠오릅니다. 워낙 좁은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살 곳이 부족해서 옥상에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돼 버렸어요. 아래쪽은 상가 블럭이고 그 몇 층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가 중앙 공원이 보이죠. 요 아래쪽은 상가고 위는 아파트인 겁니다. 그리고 망미 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주공 시형 아파트 매니아들에게 유명한 공간인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테라스형으로 돼 있어서 유명합니다. 이게 워낙에 인기가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도 집을 안 내놔가지고 내부 구조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몇 년 전에 한 분이 매매를 내놓으셔서 처음으로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의 정책 이주지 그리고 부산의 주택 상황, 주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김현옥 부산시장이 추진한 부두지구 정비사업을 비롯한 부산 원도심 정비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서 외곽으로 밀려난 철거민분들이 정착한 이른바 정책 이주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곳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극적인 대조가 일어난 원 어촌마을부터 현대의 고층 아파트까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하구 장림동 쪽이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하나의 정책 이주지인 해운대구 반여동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동 쪽을 보고 반여동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와 더불어서 부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집합주택, 흔히 아파트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파트의 범주를 좀 넘어가는 집들이 있어서 그걸 아울러서 한번 부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집합주택의 형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선 반여동을 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길이 제반로라고 하는 길입니다. 제송동과 반여동을 아울러서 말하고 있죠. 이 길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장산, 해운대구 장산동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해운대는 이 장산의 남쪽이죠. 그리고 남쪽의 약간 서남쪽 지역이 요즘 유명한 센텀시티니 백스코니 하는 지역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동그란 동네가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좌동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 지역 분들 말로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곳이라고. 저는 98년, 9년 사이에 한 5개월 정도 요 좌동에 살았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한참 개발이 되고 있는 아직은 황량한 그런 택지지구 느낌이었는데 얼마 전 답사하러 가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정비가 끝나서 차분한 동네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동부 지역의 개발이 이 지역을 넘어가서 동북 쪽에 송정역 넘어서 오시리아, 기장, 군청 주변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장산이 굉장히 험합니다. 오죽하면 장산범이라는 도시전설이 만들어질 지경이었겠습니까? 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군부대도 많아요. 전 육군을 나왔는데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이쪽에 있었던 학교, 군사학교로 배치가 됐습니다. 논산에서 연무대에서 열차 타고 부산역 앞에 내려서 버스에 실려서 어딘가로 왔는데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 장산의 산기슭이었어요. 지금은 그 학교가 부산에서 위치를 딴 데로 옮겼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도 여기는 여기 지도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국군복지단 무지개마트라고 돼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군사시설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있었던 곳이 요 근처 어디인데 그때 학교 후배가 편지를 보내서 해운대에 있어서 바다도 보고 죽겠다라고. 산속에 있어서 바다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장산으로 돌아가서 장산의 남쪽인 해운대 지역은 일제 때부터 더 나아가면 그 전부터 관광지든 주거지든 발달했던 곳입니다. 해운대 암소갈비 유명하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북쪽 지역, 서쪽 지역인 반여동 쪽, 그리고 북쪽 지역인 반송동 쪽은 부산의 땅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정책 이주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가운데 이 수영강 동쪽에 있는 요 반여동 쪽 보시면 빼곡하게 드러나죠. 아래쪽의 아파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좁은 필지에 집들이 들어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가보면 실제로는 상황이 좀 낮습니다. 반송동에 비해서. 경사도 좀 만만한 편이고 이 반송동에 비하면 부산 시내와의 연결성도 좋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 반여동의 아래쪽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반여동 정책이주지의 남쪽 지역에는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79 시형아파트, 80 시형아파트 같은 시형아파트들도 일찍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반송동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윗반송, 아랫반송이라 그러는데 요 4호선 윗반송역하고 영산대역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정말 부산의 오지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답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참 이런 데다가 사람을 밀어 넣었다,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어요. 예전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같은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이 반송동 지역도 최근에 왼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센텀 이지구 도시첨단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고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이 아울러 묶어서 센텀 이지구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름만 센텀 이지구지 사실은 여긴 센텀이라고 하면 해운대나 수영만이 떠오르는데 좀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이름을 센텀 이지구로 붙인 건 좀 약간 언어 유희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지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고 있죠. 그리고 많은 지역이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전 세계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도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는지 설명을 보죠. 여기 반송이라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텅 비어 있네요. 이 시설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다라는 알 수 있죠. 그럼 실제로 여기 뭐가 있느냐? 여기는 풍산금속이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산은 군수업체죠.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쓰는 탄약의 상당수를 이 풍산이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풍산하면은 안동의 풍산 유씨, 유성룡으로 유명한 그 집안에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동전도 만들고 탄환도 만드는데 상당히 알짜배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의 곳곳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업체들이죠. 한화하고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군수업체인데 그 공장 중에 하나가 여기 센텀 이지구 쪽에 있어요. 이거를 구글로 한번 볼까요? 구글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지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아까 카카오맵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시설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풍산금속의 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이죠. 그리고 연탄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실 수 있듯이 이 반여반송이라는 곳은 농산물 도매시장, 군수업체, 연탄공장들이 들어선 땅끝이란 겁니다. 이런 데다 사람을 밀어 넣은 거예요. 반송은 게다가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도 부산이 지으려고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입니다. 우리를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온갖 혐오시설을 다 내보내려고 하냐라는 거였죠. 그 혐오시설 반대 운동을 통해서 반송지역 주민들이 단결을 했고 지금은 굉장한 정치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풍산금속이 빠져야 센텀 이지구 개발이 될 건데 부산 분들은 제 영상에도 댓글을 어떤 분이 남기셨던데 이 공장을 누가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전할 지역의 주민들이 받아주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쪽 분들은 여러 가지로 희망회로를 좀 돌리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풍산이 어딘가에 빼기로 했다. 그러므로 센텀 이지구 개발은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 또 하나는 부산이 공장이 빠지면은 일자리가 줄고 그러면 청년층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또 싫으시기 때문에 풍산이 공장을 빼는데 다른 도시로 빼는 게 아니라 부산 어딘가로 빼기로 한 것 같다. 긍정적인 방향이다라고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이율배반적이죠. 공장을 빼서 택지지구도 개발을 하고 싶고 공장을 다른 도시에 뺏기고 싶지도 않고 그런 독특한 주장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 공장이 이전 문제가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난해 8월까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들은 바로는 시 측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군수업체라는 게 워낙에 좀 민감한 시설이다 보니까 대체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다라고 들은 것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최신 정보입니다. 뭐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풍산금속이 대체지를 찾고 그 대체 이전 예정지 주민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지 이 반송 반여 사이에 개발이 될 거고 만약 개발이 된다면
반송과 반여는 둘 다 지금의 예전의 정책이주지 모습을 탈피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컨대는 경북의 북부 지역, 문경, 상주, 영양이라든지 또는 충북의 일부 지역 등은 최근에 교도소, 군부대 등의 유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업체도 보훈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짐작컨대는 아마 그런 지역들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주시면은 아마 풍산금속이 어디로 잘 옮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반여 반송 지역이 개발이 돼서 이 장산 넘어서 동부산 지역과도 시너지가 일어나서 부산의 중심이 현재는 여전히 서쪽인데 동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반여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책 이주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책 이주지는 부산에만 있던 건 아닙니다. 성남 광주대단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책 이주지고, 그 성남 광주대단지를 만든 게 부산시장을 하다가 서울로 발탁된 김현옥 시장이었던 거죠. 그 광주대단지 이후에 워낙에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그런 집단 이주지 정책이 소강 상태에 들어서긴 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 후로도 70년대까지 원도심 지역의 중하층을 외곽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이동시키는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 나타난 것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월동에 들어선 단지들이었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곳은 신월동 이주단지, 서울의 마지막 철거민촌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쪽은 짝꿍집이라고 하는 집 형태가 있습니다. 땅의 필지는 크게 받았는데 그 전체를 채우는 집을 짓기에는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두 집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기역 니은자로 집을 지어요. 그래서 반은 쪼갭니다. 이렇게 이런 집이 되는데, 이게 짝꿍들이 나란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짝꿍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짝꿍집이 원형이 남아있는 블럭입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위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천구하고도 영상 찍다가 이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 집을 가지신 분이 이쪽 재개발하는데 방해될까봐 비협조져 계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서 굳이 제가 위치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신월동에서 가장 빽빽하게,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가장 빽빽하게 집들이 들어선 지역을 보시면은 아마 틀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골목 말고도 여러 골목에 예전 짝꿍집들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도는 광주대단지죠. 광주대단지는 크게 세 블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성남이고, 성남은 크게 옛날 광주대단지에서 출발한 원도심, 동남쪽에 분당, 서남쪽에 판교로 이루어져 있죠. 그 가운데 지금 말씀드릴 이 광주대단지 지역은 다시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쪽 지역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광주대단지, 동남쪽은 원래 광주대단지 만들 때 같이 만들어주기로 했다가 뒤늦게 만들게 된 상대원, 하대원 쪽의 공장지대, 그리고 동북쪽은 남한산성이 있다 보니까 개발에 제한이 있었던 곳, 또는 육군교도소였던 희망대가 자리했던 지역, 그리고 광주대단지에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난 분들이 살았던 자해마을 등의 블럭입니다. 조금 더 경사가 급해요. 남한산성 입구역 동쪽인데요, 자해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자해마을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 기사는 1971년 10월 12일자 기사입니다. 보시면 알몸 월동, 광주단지에서 쫓겨난 자해마을, 광주대단지에서 1km쯤 떨어진 남한산성 기슭 자해부락, 무어 철거민의 정착지 광주대단지 안에서 또 무어가 건물을 짓고 살다가 몰려난 4,300여 가구 영세민의 마을엔 벌써 한겨울이 왔다. 남한산성 국립공원 안 수림, 그러니까 나무를 남발해서 벌채를 불법으로 해서 한때 말썽을 빚기도 했던 이들 영세민 중에 영세민은 20도나 경사진 산비탈에 친 한두 평의 움막 속에서 아무런 겨우살이 채비 없이 몇 잎의 가마니를 깐 채 성큼성큼 다가서는 겨울을 거의 공포로 맞이하며 당국의 따뜻한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나중에도 회고를 하시는데 정말 참혹했다고, 이 자해마을의 풍경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얼마 전에 답사를 했습니다. 이런 급경사가 나타나는 블럭들이에요. 저는 그 전까지는 광주대단지 서쪽을 보면서 참 사람 이런데 몰아넣어가지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해마을의 경사를 보고 나서는 그나마 광주대단지 저쪽은 사람 살만한 곳이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얼마 전 겨울에 답사를 했는데 성남 공무원분들이 그래서 참 부지런하세요. 눈만 내리면 총동원돼서 눈 제서를 작업을 하시거든요.
안 그러면 시가 마비돼 버리니까. 그런 정도로 성남에 참혹함이 있는데 부산 지역엔 이런 성남 같은 데가 30군데가 있었던 겁니다. 광주 대단지. 그 중에 특히 심했던 데가 장림하고 반송인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반여지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었다. 이게 반여동 정책이주지의 풍경입니다. 차가 지나지 않는 블럭이죠.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시고, 저 너머에는 유모차도 보이고 할머니도 보이시네요. 바로 너머에 산이 보이죠. 산 꼭대기, 거의 꼭대기에 다가서 있는 마을입니다. 정책이주지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산 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면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산은 여기 말고도 모든 집이 다 빼곡하다고. 막 그렇긴 한데, 처음부터 이런 집들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천박치고 살다가 이렇게 그나마 사람 사는 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다른 지역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부산의 판자촌이라는 것은 북한에서의 피난민들 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라서 예전부터 사람이 일제 때라든지 구한말 때 사람이 살던 곳하고는 좀 유래가 다릅니다. 천막 치거나 판자에다가 기름 발라서 만든 그런 루핑집 같은 것이 있다가 그거를 판잣집으로 개조하고 벽돌 쌓고 블럭 쌓아서 만든 집들이라서 똑같이 빼곡한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사연이 다르고 좀 더 처절한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천막촌을 만들었다가 집단으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현재 정책이주지의 원형이고요. 그렇게만 가지고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부산시에서 일찍이 60년대 말부터 시형 아파트들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아파트는 좀 이따 보여드릴 영주 아파트인데, 이 반여동에도 산등성이의 빌라촌 아래로 내려오면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은 시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기가 잘 드러나요. 79 시형 아파트, 80 시형 아파트라고 해서 그때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가보니까 재송 2지구, 재송 2구역,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라고 해서 여기도 재건축이 되는구나. 사실은 더 산등성이에 있는 정책이주지 쪽이 먼저 재건축이 되는 게 맞는데, 재건축은 언제나 필요한, 절실한 곳에 되는 게 아니라 토지주들이 합의 보기 쉬운 곳부터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살만한데 비교적 재건축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79 재송 아파트라 써있네요. 로드뷰를 보시면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고요. 다른 도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산등성이 언덕바지인 걸 아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래도 그 위에 있는 반여정책이주지나 반송동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부산 분들은 이런 지역을 마을버스도 없이 걸어 다니시다 보니까 강해지신 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까지 집이 들어서게 된 것, 왜 다른 지역은 이런 데까지 집이 안 들어섰는데 부산은 들어섰느냐, 이 문제를 부산 답사 갔다가 택시기사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부산이 눈이 안 내려서 여기까지 집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근데 길은 없으니까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부산의 그 강인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자기는. 그래서 동일했습니다. 어릴 때 부산 친척집에 가면은, 서울은 눈 내리는 겨울이었는데 부산은 눈이 안 내려요. 두 가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놀랐던 게, 눈이 안 내린다라는 거랑, 눈 내리면은 그냥 어깨에 닿는 순간 녹아버립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어린 마음에. 또 하나는 12월에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동백꽃이. 부산은 따뜻한 지역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부산은 눈 한 번 내리면, 아까 어깨 닿으면 녹는 눈이 내리기만 해도 도시가 마비되곤 해가지고, 그 정도로 눈에 친숙하지 않은 곳. 그러다 사람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덕 위에까지 집이 들어선 거고, 반대로 부산 친척들은 서울에 올라오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눈이 쌓이는 걸 보고는. 10년에 한 번 눈이 내리니까.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산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성, 지리적 특성이 이런 산등성이에까지 집을 만들게 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바로 바깥으로 눈 쌓인 서울이 보여요. 바로 얼마 전에 서울에 눈이 크게 내렸거든요. 근데 같은 시점에 부산에서 방송하시는 어떤 분의 방송을 보니까 역시나 어깨 내리자마자 녹아버려가지고 그냥 축축하기만 하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계시다 내려가신 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뜻해서 부산이 좋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장산 서쪽의 약간 야트막한 등성이에는 이런 C형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좀 더 가파른 쪽에는 정책이주지가 들어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이 지역은 요 79 재송 C형 아파트는 이미 2000년에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철거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2등급을 A, B, C, D, E에서 2등급을 받고도 잘 버티는 건물도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D등급이라고 철거를 해야 한다는 건 사실은 전 약간 정책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서도, 어쨌든 왼쪽에는 79 아파트 주민 1동 외부 차량 주차 금지가 붙어 있고,
오른쪽에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붙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지주조합에서 내걸은 팜플렛을 보면서 여기는 얼마 안 남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손으로 쓴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간판도 보였고요. 요거는 이제 80 시형 아파트입니다. 아까 거보다 1년 뒤에 만든 아파트죠. 빈 땅을 체력 단련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 79, 80을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 여기 센텀 동부 센트레 빌이라고 보입니다. 요거 택시기사분한테 여기 뭐 있었는지 아시냐고 여쭤봤더니 모르신다고. 여기에 베트남 전쟁 때 피난민들이 살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하면 한국인들은 월남 파병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한국 월남 파병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많이 봤죠. 사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피난민을 받아서 부산에 정착을 시켰어요. 여기 바로 이 아파트가 있는 이 지역에 베트남 피난촌이 생겨서 십몇 년간을 살다가 결국 이분들은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떠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운동복 만드는 회사에 후원을 받아서 이주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국을 떠나면서 감사했다고 낭독하시고 떠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6.25 때 피난 온 월남민들도 이 반여에 살았고, 베트남, 즉 월남민들도 여기 월남에 살았고, 이 반여동, 재성동에 살았고, 그럼 여러 가지로 이 장산 수쪽 기슭이 부산의 땅끝이었다. 두 월남민이 만나는 곳이었다. 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낸 책 문헌학자의 현대한국 답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재성동, 반여동에 가시게 되면 센텀 이지구 개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지역의 땅의 역사도 보시면서 두루두루 한번 답사 임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반송도 가보시고요. 방금 시형 아파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이 나온 김에 부산의 다양한 주거 형태, 특히 집합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소화장 청풍장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자가제시장 가시거나 할 때 남포동 많이 놀러 가시죠. 그 남포동구 근처에 보면은 국제시장이 있고 그 아래쪽에 부산 1호선 자갈치역이 있습니다. 그 자갈치역의 5번, 7번 출구 쪽을 보시면 길쭉한 아파트 하나가 지도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있습니다. 이게 청풍장 아파트, 소화장 아파트입니다. 이 소화장은 일본 텐노 연호였던 쇼와죠. 쇼와장, 쇼와소, 세후소였겠죠. 워낙 유명한 아파트다 보니까 이름 들어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2년에 찍었던 소화장 청풍장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종의 주상복합이죠. 아래는 상가 있고 위에는 주민들이 사는 이런 아파트들, 서울의 충정도에 있는 풍전 아파트도 그렇지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아무나 막 들어와서 사진 찍어서 주민들이 예민하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만 계속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입니다. 약간 홍콩 느낌도 나죠. 이런 집들이 있는 곳이 청풍장 소화장이다. 벽돌로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D등급이었습니다. 이미 12년 전에. 소화장 연립주택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 6가 77-1 D등급 96년에 이미 96년에 D등급을 맞았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28년째 D등급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안에 사시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로선 잘 지은 것 같다고. 집 자체는 튼튼하답니다. 근데 워낙에 노후되다 보니까 각종 부대시설들, 화장실 같은 것이 좀 문제여서 재건축이 필요하긴 한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가 워낙에 지금 상업지구구해서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이 부산 가시면 자가제시장에서 회 드시기 전에 한번 답사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 소화장 청풍장을 말씀드렸고요. 41년 준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쩌면 한국 최초의 시형 아파트인 영주 시형 아파트. 여긴 제가 답사를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부산 가면 꼭 답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조만간에 재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부산역에서 서쪽으로 중앙공원 쪽, 충원탑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산등성이에 계곡을 따서 이렇게 아파트 집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시형 영주 아파트, 영주 맨션이죠. 여기에 대해선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었던 성병도의 부산시정 야사에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김대만 시장 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지어진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중구 관내에 있는 청풍장과 소화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단히 아파트는 영주동 아파트가 최초였다. 김대만 시장이 판자촌을 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근데 하지만 여기 판자촌에 살고 있는 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국제시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컸답니다. 그래서 68년 3월에 절차에 따라 강제 철거에 나섰다. 그런데 영주동 현지에 도착한 철거반은 예상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높은 언덕배기에 위치한 주민들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똥물을 넣은 분뇨탄과 연탄재, 돌멩이 등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아우성치는데 전쟁터라 한들 이보다 처절할까 싶었다. 그러나 중과부적 공권력을 어찌 당하랴. 어떤 집은 남편이 일터에 나갔는지 산모와 갓난아기만 있어 철거반 한 사람이 산모를 부축하고 또 한 사람은 아기를 안아내자 그들이 살던 편잣집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철거 반원들이 폐허처럼 변한 비탈길을 터벅터벅 내려오는데 등 뒤에서는 주민들이 울부짖으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다. 젊은 직원 몇 명은 길목 어느 작은 술집에서 소주며 막걸리며 닥치는 대로 포금을 하고 이래야 하나, 정말 이래야 하나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기도 했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흥미롭습니다. 다음 부분이 천신만고 끝에 아파트는 착공되었고 김 시장은 다음에 대통령 연두순실 때 아파트 건립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가 중요해요. 보고를 듣고 난 박 대통령이 서울의 김현옥이는 건설 단가가 이렇게 높지 않던데? 하고 반문했다. 이에 김 시장은 사람이 살 집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박정희한테. 이 발언 때문에 대통령 수행원들이 이 김 시장을 한동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비리 혐의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 단가를 싸게 지었다고 하는 서울의 와우 아파트는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영주 아파트는 지금까지 잘 남아 있어서 그 후에 부산 쪽에서는 김대만 시장이 소신 있게 잘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영주 아파트입니다. 건축사지에 실린 2022년 12월 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사라지는 마을 삼복도로 위 아파트, 부산 영주 시형 시민 아파트. 요즘 유튜브 검색하시면은 지역발 언론들이 많이 영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곧 사라질 아파트들이다 라고 이런 느낌들인 거죠. 부산 바다가 잘 보이는 아파트들이에요. 엄청난 계단들이죠. 계단 내부는 이렇고요. 벽돌로 창을 만들어냈고 부산의 역사 그 자체죠. 근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쉽지 않고 그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LH가 또 요즘에 또 재고 있다고. 근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23년 8월 22일자 KNN 뉴스 기사입니다. 50년 된 아파트 재개발 또 지연. 희망고문. 공공임대주택을 만든다고 하는데 LH가 요즘에 분양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늦추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 불안하다. 태풍 때만 되면 부산 쪽에서는 꼭 이 아파트 기사가 나옵니다. 위험한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올 여름 태풍 오기 전까지는 한번 부산에 갈 것 같아서 이번엔 꼭 최우선적으로 영주 아파트를 가볼 생각입니다. 다음, 저는 부산 하면은 상가 옥상에 있었던 마을, 옥상마을에 떠오릅니다. 부산 범천동에 중앙시장이라고 있죠. 시장 위에 옥상마을이 있었어요. 옥상마을이라는 게 워낙 좁은 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살 곳이 부족해서 옥상에 공간만 있으면 사람들이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게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마을이 형성돼 버렸어요. 그런 데가 서울은 마포 공덕, 천호동에 동서울 상가 옥상마을 있었고 부산에는 중앙시장 옥상마을이 있었는데 다 철거됐습니다. 그 중에 부산 중앙시장 옥상마을을 유학 초기였던 2006년에 잠깐 서울에 들어왔을 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답사를 했었습니다. 거의 20년 다 된 옛날에 찍은 사진이라서 화질이 영 안 좋습니다만 이게 범천일동 중앙시장 옥상마을의 2006년 풍경이었습니다. 정말 마을이었어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르실 겁니다. 이게 상가 옥상에 있었던 마을이라는 거를. 애들이 뛰어놀고 있었고요. 그 뒤로 두산 위부가 보이죠. 여기는 위치를 찍어드리면은 지금 제가 2023년 2월 로드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청과부 해가지고 올라가면 아파트가 마을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두산 위부 센티움 오피스텔이 보이고요. 왼쪽에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죠. 범일역 풍림 아이온 아파트. 요 일대에 상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빨래도 널고 사람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경고도 붙어 있고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글 검색을 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약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 보시듯이 대부분 철거됐고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서울 마포 같은 경우도 제가 참고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전집골목으로 유명한 공덕역에 공덕시장이 있죠. 다른 건물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풀로 가득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정도까지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입구를 폐쇄해버리고 지금 이렇게 풀이만 무성한 상태인데, 이런 느낌으로 부산의 중앙시장에도 마을이 있었던 거죠. 또는 지금은 철거가 끝난 천호동 동서울시장, 여기 옥상에도 이런 식으로 천막들이 쳐 있고 중간중간 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특히 제가 동글동글하게 표현해드리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어느 할아버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2017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그때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동서울시장과 이른바 천호동 텍사스는 현재 철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주상복합이라고 하면은 세운상가가 유명한데, 세운상가보다 몇 달 먼저 지어진 가좌역의 좌운상가 아파트, 서울 좌운상가 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으로 유명하죠. 부산 경우는 70년에 만들어진 부산 데파트가 유명합니다. 그야말로 부산 백화점이란 말인데, 이걸 그 뒤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롯데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부산 타워 보이고요. 아래쪽은 상가 블럭이고 그 몇 층 이상 올라가면 아파트가 존재합니다. 그 사이는 수의실로 막혀 있는데 사정자 말씀드리고 답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중정이 보이죠. 중앙공원이 보이죠. 요 아래쪽은 상가고 위는 아파트인 겁니다. 정말 주상복합인 거죠. 내부의 풍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 부산 데파트는 많은 부산 분들께는 영도다리와 함께 추억의 공간이고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봤을 공간이죠. 그래서 부산 데파트도 주기적으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 분들께는 추억의 장소고 해서 워낙에 중요한 또 랜드마크기도 해서 과연 그렇게 쉽게 재건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산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시형 아파트들입니다. 요게 아까 소개했던 79 반여시형, 80 반여시형 아파트입니다. 요 옆은 정책이주지가 펼쳐져 있고요. 이 아파트는 일부는 철거가 시작된 것 같고 아직은 대부분 남아있어서 가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다녀온 게 3년 전이라 현재 상황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차량 이용상인 앰프방송 자체 당부 79 시형 아파트 관리사무소라고 나무로 붙어 있는 데에서 이 지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부산의 마지막,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의 마지막 특징적인 집합주택 아파트는 망미주공 아파트입니다. 망미주공 아파트라고 하면 주공 시형 아파트 매니아들에게 유명한 공간인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테라스형으로 되어 있어서 유명합니다. 이거를 위성사진으로 보면 더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107, 108, 109, 110동이 테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인기가 좋은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도 집을 안 내놔가지고 내부 구조도 알려져 있지 않다가 몇 년 전에 한 분이 매매를 내놓으셔서 처음으로 내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여기는 제가 산에 올라가다 찍었는데 아래서 보면 이렇고요. 산에 올라가서 내려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진 오른쪽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흔히 보시는 판상형 아파트고, 왼쪽이 망미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테라스형 아파트인 거죠. 요 테라스가 요 하나가 동인 거예요. LH 주공이 일단 대량의 주거 공급을 끝낸 뒤에 80년에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한 중에 하나가 지금은 철거된 청주 복명 주공이고, 또 하나가 이 망미 주공인 거죠. 청주 복명은 그 존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철거가 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공 아파트인 반포도 철거가 끝났고, 이 망미만 남았는데, 여기도 어김없이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 망미 주공 재건축, 롯데, 현대, 대림산업, 더샤, 포스코 등이 다 달려들어서 GS건설 아마 재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단지도 대규모고 해서 아마 되겠죠. 이 경관을 이미 많은 분들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경관을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답사하실 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그 옆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산책로에 가서 동쪽을 바라보시면 수영강과 백스꽃, 센텀 등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울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망미주공을 좀 멀리서 찍고 싶어서 산등성을 올라갔더니 어떤 분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는 대단히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그 뭐랄까, 태양을 바라보고 사방을 보면서 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역시 불교의 도시인 부산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은 참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동남권, 특히 부산권의 특징인 것 같아요. 불교 지역인 부산이 보여주는 그 느낌을 어떤 부분에서 즐기면서 이 망미 답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연말이었네요. 이상 3번에 걸쳐서 부산의 원도심 개발과 정책 이주지 형성에 대해서, 특히 대표적인 지역인 서쪽의 사하구 장림동, 동쪽의 반여동
정책 이주지를 테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번에 걸쳐서 영등포 특집이 이어질 거고요. 그 뒤에 다시 동남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